예, 안녕하세요. 녹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이제 컨테이너 생성까지는 이제 할 수 있으니까요. 컨테이너에,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포트랑 어떤 특정한, 어, 폴더, 즉, 그러니까, 저장소가 되겠죠. 이 저장소를 로컬 호스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로컬 호스트 쪽으로, 바인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는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P 옵션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폴더를 바인딩할 때는 V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행시킬 때 도커를 실행시켜서 컨테이너를 만들 때 이 옵션을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포트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설명했듯이 이쪽 컨테이너는 완전히 별개로 독립된 하나의 컴퓨터처럼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0번, 80번 이렇게 같은 포트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만 얘를 바인딩을 시키면 요 로컬 호스트에 예를 뭐 8081 포트로 바인딩을 시켰으면 다른 컨테이너는 8081을 쓸 수가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같은 컴퓨터에서는 한 포트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8082로 이렇게 바인딩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떤 특정한 폴더를 이렇게 다르게 컨테이너별로 이렇게 폴더를 이렇게 바인딩 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폴더를 만들고 두 개의 컨테이너가 같은 공간을 바라보도록 해서 두 개를 공유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서비스 목적상 맞춰서 그때그때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근데 요게 이제 이 의미가 하나의 폴더를 두 군데를 이렇게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만약 필요하다면 같은 공간을 이렇게 바라보게끔 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쪽에 존재하는 포트는 어차피 외부에서 접속하는 거고 이 저장 공간은 이 컨테이너가 만약에 데드 상태로 가게 되면 완전히 제거가 되고 나면 이 폴더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도 전부 다 제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안쪽에 있는 특정 폴더를 외부의 로컬 호스트에 있는 폴더랑 연결시켜 놓으면 이 컨테이너가 사라지고 다음번에 다른 컨테이너를 올려서 이 폴더에 연결만 시켜주면 같은 데이터 가지고 똑같은 서비스를 계속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요게 먼저 이해되고 나면 그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한번 V 옵션과 P 옵션을 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도커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치 HTTPD 서비스 컨테이너가 이미지가 여기 있죠.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려면 어, 도커 런 하고 서버니까 그냥 디태치 모드로 바로 그냥 서비스처럼 이렇게 올려버리면 되죠. 디태치 모드로 HTTPD 레이티스트 버전을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포트랑 저장 공간이 아이솔레이션 되잖아요. 특히 HTTPD 같은 경우는 웹 서버이기 때문에 웹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웹 서비스 하는 그 HTML이나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그거를 도큐먼트 루트라 그러죠. 도큐먼트 루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외부 쪽 폴더로 뽑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개발을 한다. 개발을 할 때도 그 폴더에 수정해서 저장하면 바로 도커 안쪽에 있는 웹 서버, 즉 HTTP 서버를 통해서 바로바로 테스트해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실제 서비스 할 때도 이 HTTPD랑 서비스 자체, 그러니까 도커 안에서 돌고 있는 HTTP 서버 자체를 분리함으로 인해서 이쪽 서버가 없어지더라도 이 원본 소스, 내가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들어뒀던 원본 소스는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 봤던 P나 V 옵션 가지고 이렇게 외부 쪽으로 바인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할 때 먼저 V 옵션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V 옵션을 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HTTP 서버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죠.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큐먼트 루트나 뭐 포트는 80번 포트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뭐 다른 서비스를 올릴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아파치 했던 것처럼 아파치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HTTP 서버가 뜨고요. 그럼 도커에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여기에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명문을 조금 보면 설명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80 포트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에 예를 들면 이그샘플이죠. 8080에다 링크 시킬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해라 인 거고, 그 다음에 내부에 그러니까 콜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도커 안쪽이라 그랬죠. 왼쪽은 로컬 호스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도커 안쪽에 유저 안에 로컬 안에 아파치2 안에 HT 독스라는 곳이 도큐먼트 루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빼서 설정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설정을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그젬플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디태치 모드하고 포트는 8081 앞쪽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던 게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8081에 내부 포트는 80 포트죠. 그리고 P는 포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V는 볼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V에서 로컬호스트인데 제가 지금 폴더를 안 만들었네요. 잠시만요. 그러면 my 웹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 PC랑 같은 겁니다. 제가 그냥 터미널로 다르게 좀 붙은 거고, 경로도 다 똑같은 경로입니다. RS넷의 홈 디렉토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가 방금 만든 my 웹이라는 이 폴더를 RS넷 안에 my 웹이라고 있고요. my 웹이라는 폴더를 도커 안쪽에 유저 로컬 아파치2 안에 HTTP doc스라는 곳 안에다가 링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HTTP 서비스로 실행시켜라 라고 하면 실행이 됐고요. 실행했을 때 이게 도커 컨테이너의 해시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커 ps 한번 해보면 여기 보면 FB106이라고 되어 있죠. FB106. 요거의 앞부분 글자만을 이렇게 따와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해시값, 전체 해시값은 얘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실행이 됐고, 지금 보시면 로컬 포트에 어떤 IP에서 들어와도 상관없죠. 0.0.0.0이니까 어떤 IP 들어와도 없고, 어쨌든 8081번 포트로 들어오게 되면 그놈을 80 포트로 도커 안쪽에 80 포트 쪽으로 바인딩 시켜줘라 라고 바인딩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옵션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폴더도 아마 여기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ls 해보고, 그러면 그러면 my웹이라는 폴더에 들어왔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고요. 8081번 포트로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파치 웹서버가 뜨는 거 보이시죠?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웹서버가 없는 8082번 포트로 들어가 보면 연결할 수 없음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8081번 포트로 나오죠.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내가 index.html을 하면 not found죠. 그런데 vi index.html에서 글자를 아무거나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이래서 index.html을 제가 my웹이라는 폴더 안에다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이 폴더는 제가 처음에 바인딩 시켜줬죠. 그죠? 홈 안에 rs넷이라는 곳 안에 my웹이라는 요 폴더를 도커 안쪽에 있는 유저 로컬 아파치2의 아파치2의 ht doc스라는 곳하고 연결시켜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도큐먼트 루트입니다. 아파치 서버에. 그래서 얘를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 이제 index.html이 이렇게 서비스 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파치가 이제 실행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마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커 런 한 다음에 P에서 포트를 적어주고 V에서 내가 원하는 폴더를 바인딩 시켜줄 폴더를 적어주면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바인딩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P하고 V 옵션을 통해서 요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포트는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면 되는데요. 이제 볼륨은 앞쪽에서 하셨던 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조금 더 있거든요. 보시면 스토리지를 연결할 때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했던 방식이 뭐냐면 바인드 마운트입니다. 그래서 바인드 마운트를 하게 되면 로컬에 있는 파일 시스템에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륨 마운트라는 게 있고 정식 명칭은 볼륨입니다. 볼륨. 그러니까 도커 볼륨인데 저는 그냥 볼륨 마운트라고 부르는데 볼륨 마운트는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긴 한데 좀 특수한 놈을 이용합니다. 도커가 볼륨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볼륨이라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의 어떤 특정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관리하는 볼륨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얘가 나중에 쿠버네티스를 하면 이 부분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도커일 경우에도. 그 다음에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면 얘는 컨테이너가 스탑만 돼도 메모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데드 상태로 보내지 않고 스탑에서 엑시티드 상태까지 보내게 되면 그래도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스탑만 돼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바인드 마운트랑 볼륨 마운트, 볼륨을 한번 해볼 텐데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가지고 볼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개념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커에는 볼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커가 관리해주는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볼륨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도커 이미지일 때는 제가 이미지, 컨테이너일 때는 컨테이너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볼륨은 또 볼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을 보자 그러면 ls 하시면 됩니다. 볼륨 ls 해보면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볼륨을 만들 수가 있고요. 도커 볼륨 크리에이트 하고요. 내가 원하는 걸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my 볼륨이라고 해볼게요. 아까 전하고 좀 다르게. 그러고 나서 도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내가 만든 my 웹 볼륨이라는 게 로컬 하드디스크에 만들어졌죠.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인 경우, 컨테이너인 경우도 상관없이 다 명령어가 inspect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이미지에 대한 좀 상세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럼 도커 이미지 인스펙트하고 그 이미지를 적어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볼륨이니까 볼륨 인스펙트에서 내가 방금 만든 이 볼륨의 상세한 정보를 좀 보자 라고 하면 여기에 보시면 언제 만들어졌고 드라이버는 로컬 시스템에 그냥 바로 저장하는 방식이고 뭐 쭉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운트 포인트가 보어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도커 안에 볼륨스라는 곳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안에 특정한 영역에 그 폴더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보안의 라이브러리 도커는 루트 권한이 있을 때만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제가 루트로 접속을 했고요. 루트 권한으로 붙은 다음에 자 여기 1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면 LS에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가 떠 있는데요. 다시 한 개만 더 실행을 시켜 볼게요. 앞쪽에서 제가 실행시켰던 명령어인데 여기에 앞쪽에 경로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볼륨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금 만든 요 이름은 반드시 크리에이트에서 먼저 만들어 놓은 그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요 볼륨을 도커 안쪽에 있는 이 폴더랑 바인딩 시켜 라고 해서 V 옵션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얘를 실행시키시면 일단 오류가 나죠. 왜 오류가 날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8081 포트가 하나 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8081 포트 다시 띄울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요거까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될까요? 요 부분을 8082로 고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8082에다가 이번에는 도커의 볼륨에다가 마운트 시킨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S를 한번 해보면 도커의 볼륨은 도커 메이크 할 때 도커 파일에서 지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먼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이 경우에는 아예 index.html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기까지 합니다. 8082가 1이 아니고 8082에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8082에 붙으면 동작을 하죠, 이제. 그죠? 8082에는 동작을 하는데,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이 폴더가 맞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index.html을 살짝 고쳐보겠습니다. 자, 방금 고쳤고요. 그래서
얘를 리프레시를 해보면 바뀌었죠. 그래서 볼륨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볼륨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한 개만 더 띄워 보겠습니다. 한 개만 더 띄우면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네임드 볼륨이고요. 어나너머스 볼륨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나너머스 볼륨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볼륨 ls 하면 지금 요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이 웹 볼륨이라고 내가 만들었던 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킬 때 지금 볼륨을 앞쪽에 제가 부위할 때 요 볼륨과 도커 안쪽에 이 폴더를 연결시켜라, 바인드 시켜라라고 부위 옵션을 가지고 넣었잖아요. 이때 아무 이름도 넣어주지 않으면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이름을 넣어준 게 네임드 볼륨 방식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을 저렇게 넣어주지 않으면 어나너머스 볼륨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 앞쪽에 제가 뭐 어떤 예를 들어 뭐 홈 안에 뭐 XX 안에 뭐 YY라는 요 폴더를 적어주면 요게 바인드 마운트고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지금 앞쪽에 이름을 적지 않은 상태로 8082번은 떠 있으니까 8083번에 한번 서비스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8083번에 서비스를 올리면 떴고요. 그 다음에 도커 PS에 보면 3개가 떴죠. 그래서 8083번, 8081번, 2번, 3번 3개가 다 실행이 됐죠. 실행이 됐고 그럼 3개가 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파치 서버가 HTTPD 서버가 3개가 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도커 볼륨 LS에서 보면 어나너머스 볼륨은 보시면 이름이 이렇게 해시 값처럼 이렇게 뜹니다. 왜냐면 내가 이름을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루트 권한이어야 돼서 여기서 할게요. 그럼 여기 보면 똑같습니다. 라이브러리 안에 도커 안에 볼륨스 안에 요 이름하고 동일한 요런 폴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고 이 언더바 데이터라는 폴더가 도큐먼트 루트가 됩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얘랑 연결되는 곳이고요. 그랬을 때 얘를 한번 수정하려 볼게요. index.html을 이렇게 해서 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8083번에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083번은 방금 제가 바꿨던 것처럼 어나너머스 볼륨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인드는 이미 앞쪽에서 한번 봤고요. 그죠? 앞쪽에 V하고 앞쪽에 로컬 호스트의 어떤 경로를 내가 직접 적어주는 방식, 그게 바인드 마운트 방식이고요. 볼륨 방식이 있는데 어나너머스 방식이랑 네임드 방식이 있고요. 네임드랑 어나너머스 방식의 차이는 이름을 적어주느냐 안 적어주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볼륨 방식이 있는 겁니다. 볼륨 방식이 있고 메모리 방식은 굳이 테스트는 하지 않을 거고요. 메모리에다가 만드는 거고 그냥 실행시킬 때 V 옵션을 사용 안 하고 그냥 빼기 TMP-FS하고 마운트 패스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운트 패스가 도커 안쪽에 그 패스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패스가 메모리 상에 생겨버리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소스는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리소스 2개죠. 포트랑 그 다음에 스토리지. 이 2개는 이런 식으로 외부로 꺼내거나 내가 꺼내고 싶으면 꺼내고 아니면 뭐 사용을 안 하면 컨테이너 안쪽에 생성이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도커를 이용하시면 아마 요까지만 하셔도 일반 그냥 내가 간단하게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뭐 어떤 개발에 사용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예, 이번 영상은 스토리지 그러니까 리소스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